오늘 저희 어떤 장애인 대회의 기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까이 오신 분들은 여기 위에 플랜카드 보시면 위에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뭐 있죠? 혹시 하나씩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죠?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예,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두 번째는요? 장애아동 복지지원 체계 구축. 예, 장애아동 복지지원 체계 구축. 세 번째. 장애인 사회생활 권리 전면 보장. 네, 마지막으로 MB 정부의 인민교육권 탄압 분쇄. 예, 이렇게 4가지 기조로서 오늘 전국 장애인 대회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뒤에 계신 분들? 아니요. 네, 뒤에 계신 분들이 전혀 집중을 안 해주셔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앞서 얘기한 듯이 저희의 요구 하나씩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공공성 확보!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장애아동 복지지원 체계 구축! 장애아동 복지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전면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전면 보장. MB정부의 민중생존권 탄압 분쇄! MB 정부의 생존권 탄압 분쇄. 네, 지금부터!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대회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 소개 부탁하겠습니다. 네, 본 대회에 앞서서 어제 장애예방 열사를 위한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서 가신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뜨거운 권리 부장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 동지들 모두 한마음이 돼서 민중의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탄한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인물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 펴보시면은 이제 4.20 국수단의 요구안, 9대 요구안이죠. 9대 요구안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요.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이 4대 우리 오늘 기도 이것들이 보일 수 있게 기자분들이 카메라에 수박을 드시고 이곳 서울의 복지부 바로 앞에 모신 동지들 그리고 어제 활동보조 지침 계약 투쟁을 하고 한국역에서 1박 2일 동안 노숙을 하고 그 추위를 견디면서 이곳에 계신 동지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경성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아침에 일어나니 어떤 동지가 1박 2일 투쟁 이제는 절대로 안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지들 이제 1박 2일 투쟁 하지 맙시다. 어제는 너무 추웠습니다. 진짜 연락이 추웠습니다. 동지들이 1박 2일 투쟁하고 나니까 지금 날씨 조금 좋아졌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춥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박 2일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 추운 대한민국을 우리의 투쟁으로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전국 장애인대회에 투쟁을 선포하듯이 이제 질기게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1박 2일이 아니라 이 세상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가 바뀔 때까지 줄기차게 싸워야 되겠는데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예, 이제 즐기게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할 수 있는 권리,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활동보조인의 권리, 그 모든 것은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동지들과 함께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우리들의 정부가 아니다.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이제 이 땅의 주인인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동지들의 힘을 모아서 이 자리에서 심판합시다. 이명박 정부 반드시 심판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우리의 투쟁으로 쟁취하고 이 날씨를 따뜻하게 바꿔보고 싶은데 동지들 힘모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인을 위한다고 하고 중증 장애인들의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장애인연금을 이야기했습니다. 국가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장애인들을 보살피겠다고 이야기해서 장애인연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회 예산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어떻습니까? 정말 장애인연금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연금입니까? 아니죠. 기껏 지금까지 주던 수당보다도 못한 것들을 장애인연금이라고 바꿔놓고 마치 지가 우리를 위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명박 정부는 사기 정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얼마 전에 장애인의 노동권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언론에 떠들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도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있었는데 그 의무 고용조차도 지키지 않는 그거 이제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지키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은 완전히 불화 정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정권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이명박 정권은 아까 우리의 정권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럼 누구의 정권입니까? 저는 가진 사람들의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서민들을 위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온갖 정치적 술사는 다 쓰지만은 실상 내면을 보니까 을 깎아주고 건설 토건 귀족들의 뱃속을 채워지는 4대강 사업에 우리의 생존권을 다 빠뜨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우리의 정부입니까? 이것은 바로 가진 자들의 정권이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이명박 정권을 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동지들이 투쟁으로 하다 보기 때문에 이제 투쟁하는 지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투쟁할 건가를 동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투쟁합시다. 누가 장애인 집회 이야기하면 도로 증가하고 폭력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전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평화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깐 도로로 나갔습니다. 교통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폭력적이 아닙니다. 장애인을 시설과 집구석에 처박아 놓고 비장애인의 속도, 자본의 속도로 경쟁의 속도로 가는 그 세상을 우리는 함께 가자고 막았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자. 사회적 약자를 버리고 가는 이 속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문제 제기하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막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원하는 것이고 얼마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 불법 몰아대는데 진짜 불법을 저지른 정권은 바로 이명박 정권입니다. 교통약자 편의점법조차도 지키지 않습니다. 법이란 법을 만들어놨지만은 예산이 없다고 전혀 지키지 않는 자가 바로 이명박이고 바로 그가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장애인대회 오신 동지들 이 집회 날미쯤에 되면 이제 힘을 합쳐서 바로 여기 도로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동지들 그렇게 결의를 모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치사하게 몰래 증가하지 않겠습니다. 동지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경찰 차벽 남아있는 저 도로를 우리가 막는 것은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차별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이 세상,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낸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그가 회개하고 박멸시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동지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의 투쟁으로 또 저들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해야 될 거는 오늘 이 집회 마치고 동지들 경찰서를 가게 될지 아니면 집으로 내려갈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내려가서 장애인의 요구,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힘모아 분쇄하고 그들을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의 이름으로 4월 20일 날을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을 차별을 철폐하는 날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끝나면 그만이겠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기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4.20 공투단이 4월 20일 날로 끝나는 투쟁이 아니라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동지들 힘 모아서 끝까지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결의 모아서 투쟁할 수 있겠습니까? 투쟁! 혹시 가방을 분실하신 분이 계시면은 그 무대를 바라보시고 오른편 쪽으로 오셔서 가방을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애인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돌아가시는 길에 이날 4.20 기간 동안 우리 다 같이 같은 마음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티를 맞춰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살림살이 많으시죠? 꼭 하나씩 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여 뒤쪽으로 보시면 데스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마 좀 이게 진짜 가까이서 봐야지 진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이쁘고 있습니다. 그 파란색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혹시? 그렇죠,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 그 한나라당의 그 왼쪽 가슴, 이게 왼쪽 가슴에 자세히 보시면 분홍색 색깔로 저항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네, 여기서 4.20 쇼핑몰 마치고요. 네, 다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광주 장 네, 반갑다는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광주서 왔습니다. 광주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투쟁으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이건희라는 사람은 저는 잘 모릅니다. 이건희가 IOC 어쩌고 저쩌고 평창 올림픽 개최하기 위해서 IOC로 들어가야지만이 된다고 해서 사면을 해줬습니다. 근데 IOC에서는 그런 범법자가 IOC에 오는 자체가 IOC에 먹칠한다고 해서
IOC에서 안 받아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을 사면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거지같이 살게 만들면서 범법을 행한 그런 사람은 사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속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만 잘 살 수 있고 정말 바르게 살아간 사람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옆에도 현대 사옥인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정말 바르게 살아간 사람은 차별하고 속물주의로서 편법과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잘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거지같은 나라가 아마 이 정부인 것 같습니다. 욕하지는 않겠습니다. 월요일날 하는 프로그램에 소공개란 말이 나온 것 봤습니다. 소공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개새끼라는 뜻이답니다. 어찌 저거 MB정부 이명박에게 그런 욕을 하겠습니까? MB는 소공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고급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명박은 소공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43살 드신 분이 전라북도에 있는 시설에서 있다가 저희 센터로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도 못하고 밥도 떠먹기 힘든 체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지체 2급으로 43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관리공단 그곳에서 장애 등급 심사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이 장애인이 2급으로 돼 있다. 장애 등급 변경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싸마고 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분이 내성마비 장애인이기 때문에 병원을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병원 다닐 진료가 없다고 해서 해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어찌해서 서리는 였지만 그 사람들이 서로 의사도 믿지 않고 저에게 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동영상을 찍어서 달라. 못 찍은다 했습니다. 동영상은 조작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더욱더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그것을 동영상을 올려야지만이 그분이 장애 등급 변경이 되느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 썩어빠진 국민연금관리공단 심사평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서류는 열었지만 이분이 정말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장애인들에게 해주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예산 일반 예산만 해도 292조가 넘습니다. 땅 파는데 삽질하는데 쓸 수 있는 예산은 있지만 장애인들에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나몰라라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귀 막고 눈 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찌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꼴통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정부는 쫄깃하기 좋아하는 정부, 지금 멋대로 떠들어대는 정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오기 위해서 그나마 5원, 한 장애인에게 500만원, 100명 이야기했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예산 다 날려쳤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5억입니다. 그리고 장애성분들이 아이 낳았을 때 식꼬리만원 20만원 2,400명에게 주겠다는 4억 8천만원 다 날렸습니다. 국토해양부서
올해 1612대 저상버스 도입 허리 잘랐습니다. 800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활동보조 예산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정부에서는 그 많은 예산 어디에다가 꼬라박으려고 장애인들을 일컬 핍박한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경찰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만 핍박받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커가는 아이들, 학생들 1년에 130명 정도가 자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썩어 빠진 공교육에서 못 버티고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들이 1년에 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교육도 썩고 장애인들 삶도 썩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면서 이 정부는 무엇을 위한 정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주거권, 탈시설 정착, 그리고 활동보조 모든 것을 핍박하는 이 이명박 거지같은 정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6월 2일날 심판하고 2011년 심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의 뜨거운 이야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너무나 춥습니다. 광주는 따뜻한데 어제 오늘 너무나 추운 것 같습니다. 내복도 2개 입고 옷을 6개씩이나 포개 입었는데 그래도 너무 춥습니다. 사람이 환경에 적응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데에 있다가 서울은 너무나 춥습니다.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이 자리에 왔는데 그래서 함께 투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너무나 두서없이 길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 여기서 줄여야지 여러분들이 비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호한나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살내요. 장애해봐. 쟁취하자. 이명박 정부 박살내요. 장애해봐. 쟁취하자. 장애해봐. 쟁취하자. 장애인 사별 철폐 수재 결사 수재 감사합니다. 와 멋있다. 와 짧게 끝냈다. 와. 뭐 농성, 보통 농성은 이때쯤 시작을 했습니다. 뭐 천막 들여놓거나 뭐 노숙 농성하거나 뭐 그랬던 것 같고 점거? 뭐 한 이 정도가 생각나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데요. 아 그래도 저는 아직 애기인데 뭐 추웠다 농성했다 점거했다 이런 얘기 말고 뭔가 좀 이렇게 저같이 애기들이 쏙쏙 귀에 들어오게 한 말씀 좀 거하게 해주세요. 네 개인적으로 자꾸 애기 하시는데 애기가 납득이 안 되고요. 네 저는 그 장애인 대회 언제였죠? 2008년이었나 2007년에 서울역에서 장애인 대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뭐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새해 들어서 거의 이제 전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동지들을 만나는 첫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반가운 얼굴들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나 흥분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4.20 투쟁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자리다 보니까 그만큼 또 힘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녁에는 문화제를 통해서 되게 엄숙한 그런 장애방 열사들을 생각하면서 엄숙한 분위기도 또 가지면서 나름 또 결의를 다잡는 그런 좋은 또 자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라나 동지는 장애인대회를 언제 때부터 참석을 하셨죠? 좀 전까지도 지금 가물가물했는데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뭐 이렇게 손에 끌려와서 그게 장애인 대회였는지 사회복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작년에도 아마 이때쯤 되게 추웠던 것 같다. 그때 먹었던 김밥이 참 맛있었던 것 같다. 뭐 요 정도? 네, 그때만큼이나 더 성숙된 투쟁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이 그 장애인대회 몇 회째죠? 예, 6회입니다. 6회. 그래서 2005년도부터 제1회 전국 장애인대회가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전에는 이제 3월 26일이 이제 최홍란 열사 기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최홍란 열사 추모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오다가 이제 4.20 공투단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자리를 잡으면서 3.16 전국 장애인 대회로 이제 좀 확대하면서 전국적인 집회를 이제 하게 됐었고요. 그 혹시 1회 전국 장애인 대회 참석하신 분 계시나요 여기? 혹시 그때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문혜린 동지? 기억 안 나시죠? 네, 어제 일도 기억 안 나실 텐데 뭐. 네. 그 1회 전국 장애인 대회는 우리가 전국 장애인 대회 가장 많이 치렀던 장소가 세종문화회관 앞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세종문화회관 앞에 참 집회 신고 내기도 힘든데 그때 제가 요구안이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조사를 해왔어요. 1회 전국 장애인 대회가 2005년 3월 26일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11개 요구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그때 1회 전국 장애인 대회 요구안이랑 지금이랑 얼마나 많이 달라졌나 한번 비교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요구한 11가지가 첫 번째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두 번째 장애인 교육지원법 제정, 세 번째 도로교통법, 영화진흥법, 선거법 개정, 네 번째 중증 장애인 노동권 및 장애인 연금제 쟁취, 다섯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여섯 번째 장애인 자립생활 쟁취, 일곱 번째 장애인 이동권 및 편의시설 쟁취, 여덟 번째 사회복지시설 및 민주화 및 공공성 쟁취, 아홉 번째 장애 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 확보, 열 번째 장애인 정보 접근권 확보, 11번째 장애인 문화권 확보입니다. 어떠세요? 많이 바뀐 거 같나요? 네, 뭐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 처음 1, 2번은 이미 지금 제정이 됐죠. 우리의 어떤 투쟁의 성과로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은 우리가 지금 이뤄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법이 얼마만큼 잘 지켜지고 있고 얼마만큼 뭔가 이런 물적 토대들이 마련되고 있느냐는 여전히 좀 의문이 남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그 위의 것들을 보면은 사실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그 연금 똑같이 있고요. 이동권 및 편의시설 쟁취, 서울은 뭐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지역에서 4.20 아마 요구안 하실 때는 뭐 저산버스건 그런 이동권 얘기 꼭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회복지시설 민주화 및 공공성 쟁취 뭐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아직도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6년이 지나도록 장애인의 현실은 아직 그대로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열차게 좀 투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다음 순서로는 경남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로 계신 송정문 동지의 투쟁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찬 음성과 박수로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팬이 한 2명밖에 없어가지고 안 올려 했는데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에 얼떨결에 올라왔습니다. 이 폭력입니다. 예. 예. 아, 앞에 김동현 소장님께서 아주 피차가 많이 있네요. 아주 힘찬 발언 해주셨는데 어제 안 오셨나요? 오셨었나요? 안 오셨죠? 예. 에이. 4개만 입고 춥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핫팩도 붙이고 모자도 2개 쓰고요. 위에 무릎 뜯기까지 했는데 추워 죽겠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 경남 마산에서 왔습니다. 예. 뒤에 계신 분들도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제 목소리가 저기까지 가네요. 마산하면 뭐부터 떠오르시나요? 마산하면, 예? 경남 마산하면 그런 거 말고 먹는 거 말고 네? 경남 마산하면 아주 유명한 고장입니다. 민주성지, 그렇죠. 민주화의 도시, 예, 이런 딱지가 붙어있는 공간인데요. 이제 조만간 마산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통합시정책에 의해서 이제 명칭이 바뀌는데 저희들은 사실 마산이라는 이름이 좀 어떻게든 남았으면 하고 기대를 했는데 시민들의 선거나 시민들의 의견 반영은 전혀 없이 마산, 창원, 진해 세 곳의 시장과 몇몇 의원들이 모여서 앉아서 뚝딱뚝딱 결정해서 창원시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된 시명이 창원시가 되어서 이제 마산, 그 민주화의 고장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이게 우연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아니었다면 마산이라는 명칭을 저렇게 쉽게 자기네들은 6시간 고민해서 회의했다고 회의해서 결정한 거라고 합니다. 꼴랑 6시간입니다. 주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시민투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쉽게 마산이라는 명칭을 없애버린 것, 이것이 곧 이 정부의 모습이 아닌가, 이 정부가 원하는 것이 아닌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민주화, 자유, 시민권, 이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저희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추운 이틀 동안 특히 남쪽 나라에서 온 전라도, 경상도 정말 추워 죽겠는데요. 그런데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슴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사회자분께서 6년 전에 처음 우리의 요구와 지금 요구가 뭐가 달라졌는지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여기가 아픕니다. 법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국가인권위원회 제소해서 그나마 좀 협박이나 공갈을 좀 잘 넘어가는 주인이나 상가 이런 데는 바꾸고 미안하다 말 한마디 몇 마디 하고 그게 답니다. 우리가 도로를 점거해서 저 가운데 나가서 경찰들에게 들려나가서 조사를 받으면 최소 못해도 벌금 100만원 나옵니다. 한두 명 아니고 여기 있는 한 50명 잡혀가면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차별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차별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우리가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한들 벌금 100만원 받습니까? 50만원이라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픕니다. 저에게 집행부에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언론사에서도 오기 때문에 이 중요한 요구들이 언론에 잡힐 수 있도록 구호도 외쳐달라고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이 기초장애연금 현실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대로 된 이행, 장애인 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기 앞서 이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또 벌금 수억 맞아도 그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기초장애연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물론 이명박 공약 좋습니다. 뭐 어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지역에는 장애수당이 너무 작다라고 해서 각 시마다 조금씩 더 장애수당을 더 시에서 자기 부담으로 더 줍니다. 그런데 올 들어 예산에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었습니다. 왜 이 예산이 책정되지 못했느냐? 정부에서 그 예산 다 없애라고 했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허울만 좋은, 이름만 좋은 기초장애연금이라는 그 대충 공약 하나 떼우려고 각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예산을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정부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못 살아서, 장애수당만 가지고도 살기 어려워서 요구했던 것을 장애수당 다 없애고 이름만 바꿔서 주겠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조차도 날치기 국회의회에서 날치기 예산 통과로 반으로 뚝딱 잘라 먹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이야기 해볼까요? 2011년도까지 저상버스 31.5% 도입, 이것이 법에 그들이 이행 계획 속에서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한 건 1,600억 가량 되지만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 저상버스 구입하겠다고 올린 계획에 따라 책정한 예산이 1,200억이
충청도에서도 우리 몇 대 몇 대 필요하니 이 돈 내려달라 요구했고, 전라도에서도, 충청도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책정된 것이 12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치기 예산 통과, 그것도 4대강 사업 그거 통과시킬 거라고 날치기 예산 통과해서 겨우 376억 원, 3분의 1밖에 되지 않은 돈이 통과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2011년도까지 31.5% 저상버스 도입하겠다는 약속 못 지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들이 말해놓고도 지키지 않습니다. 경남에서 만약 법 못 지키면 어떻게 되냐? 제가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도 따지고 저렇게도 따지니 나중엔 귀찮은 듯이 하는 얘기가, 그럼 뭐 좀 연기하는 그런 내용의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지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래, 돈 없다, 돈 없어서 못했다, 2011년도 됐다, 어쩔래, 내년에 할게, 그 후내년에 할게. 결국 연기한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한 약속, 국민과의 한 약속, 이거 다 어겨도 벌금도 받지 않고 감옥에도 가지 않고 몇 년 연기하면 된답니다. 그럼 우리도 저 도로 한복판에 나가서 잠깐 범법해도 1년 뒤에 지나가시든지 1년 뒤에 끌고 가시든지 왜 그렇게 못합니까? 왜 우리는 바로 잡아가고 지네들은 법 어기면서도 단 한 명도 그 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한 것 중에 장애 기초연금도 있지만 아주 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떠들썩한 것 중에 하나죠. 대운하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대운하 하겠다, 대통령 되자마자 난리가 났었습니다. 국민의 반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대운하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남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도예산에서, 시예산에서 발견했습니다. 워러웨이 사업. 발음 좋죠? 워러웨이 사업? 이게 뭘까? 우리가 훑어봤습니다. 워러웨이. 영어는 좀 어렵잖아요, 욕 같고.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워터, 물, 웨이, 길, 물길 사업입니다. 어디다 물길 낸다는 얘기냐? 강에다 한답니다. 그럼 대운하 사업이랑 뭐가 다르냐? 같답니다. 이게 공무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름만 바꾸고 영어 바꾸면 우리같이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서 영어로 바꾼 거냐? 안 그렇습니까? 학교 한번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은근슬쩍 자기를 하고 싶은 것은 영어로 개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가 차서 경남 지역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른 지역도 워러웨이 사업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 안 하겠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한숨 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뚱딴지 같은 4대강 사업이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낸 공약 내가 지키겠다는데 공약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내가 매니페스토 선언했다. 이것이 이명박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발 그 잘난 이명박 대통령, 우리와 약속했던 기초장애연금 제대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째서 기초장애연금은 기존의 장애수당을 이름만 바꿔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삶에 아무런 혜택도 없게 만들어가면서 공약 이행했다라고 하고, 국민의 5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대운하 사업은 영어로 바꿨다가 4대강 사업이라고 바꿨다가 해가면서까지 장애인 복지 예산, 그것도 주요 장애인 예산만 2,300억 원, 그것을 다 삭감해가면서까지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 일이 있어서 얼마 전에 밀양역에 KTX 기차를 타려고 갔습니다. 아시겠지만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대중교통은 KTX밖에 없습니다. 그걸 타러 밀양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도로에 경찰이 깔려 있고 차도 지나가지도 않고 열차도 잠깐 멈췄더라고요. 그게 무슨 일이냐고 용무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라에 높으신 분이 온답니다. 도대체 누가 오는데 저렇게 합니까? 물었습니다. 자기도 모른답니다. 보안이라서. 나중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행사 참여하고 간다고 왔다 갔답니다. 밀양에. 대통령이 한번 왔다 가는데 기차도 멈추고 차도 멈추고 모든 경찰들은 도둑도 잡지도 않고 공안을 하지도 않고 아니네요. 모든 민생 치안을 하지도 않고 오로지 대통령 그 사람 치안만 하느라 전 경찰이 마산 창원에 있는 경찰들 전부까지 동원되어서 그 양반 누가 테러할까봐 지켰답니다. 그 예산만 모아들어도 그 큰 권위만 조금만 낮추더라도 우리 이렇게 이 추운 날 여기서 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여성 안면장애인이 마라톤을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끝까지 완주해서 장애인의 차별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이것이 그 여성의 말이었습니다. 그 장애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그 한 장면에 거의 꼬린점 다다라서 옆에서 누가 이렇게 뛰어갑니다. 같이 카메라 앞에 이렇게 맨 앞장서서 누군지 봤더니 전원일기에 나오던 그 아들이더라고요. 문화관광부 장관. 아십니까? 참, 거기 갈 시간이 있으면 그죠. 정말 힘들게 사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장애인 장애인들 가정 한 번씩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서 카메라 세례 받으면서 장애인들 마라톤 한다. 그 앞에서 손 흔들어가면서 뛰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욕 나왔습니다. 정말 내 앞에 그 전원일기 아들 나와 있으면 정말 면상 한번 갈기고 싶었습니다. 가식적인 정부. 이렇게 4대강 사업할 거라고 저희들이 6년 전부터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된 날로부터 우리가 바라고 염원해왔던 이 모든 정책들 단 하루 망치 세 방에 끝내놓고 안면장애인 그분이 세상을 향해 정말 장애인을 제대로 시민으로 봐주십시오 하며 달리는 그 자리 옆에서 손 흔들고 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10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도 사람이다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마지막 이야기가 장애인 차별금지법 실효성 얘기입니다. 사법 절차에 관한 개정 올라가 있습니다. 제26조입니다. 사법 절차상의 장애인 차별 금지를 이야기하는 조항입니다. 그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속기록이 저희들 손에 들어왔습니다. 또 그놈의 마산! 그 마산의 국회의원이 유난히도 반대를 심하게 했더군요. 형사법을 고쳐야지 왜 차별금지법에 이 조항을 넣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야 형사법 고쳐주고 장차법에도 고쳐주고 하면 좋죠. 안 그렇습니까? 형사법 고치기가 쉽습니까? 겨우 단 한 줄 구체적인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겨우 단 한 줄 선언적인 거라도 넣고자 올린 그것까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잘난 한나라당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자리에서 참석하여 1박 2일 동안 고생하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꼭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러 가십시오.
정말 내가 투표권이 5개라도 있으면 꼭 전부 다 딴 거 찍고 싶은데 그죠? 하나밖에 없어서 아쉽습니다. 이거 정말 그날은 아파도 병원에 주관자로 입원해도 식물인간이 되지 않는 한 투표하러 갑시다. 장애인 투표율이 낮으니 누구 얘기 굳이 중요하게 듣겠냐라는 얘기 더 이상 우리가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엄마 아빠, 내 형제, 내 자녀까지 다 끌고 가서 우리 이런 현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똑바로 얘기하고 정말 이 정부를 심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제가 맡은 3가지를 하나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장애연금 현실화하고 소득보장 정책 마련하라. 기초장애연금 현실화하고 소득보장 정책 마련하라. 소득보장 정책 마련하라. 장애인 차별 절대 투쟁 역사 투쟁 실행 가능한 예산 확보하여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정비 계획 이행하라. 실행 가능한 예산 확보하여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이행하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이행하라.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교사 투쟁 장차법 제26조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라. 장차법 제26조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라. 실효성을 확보하라.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교사 투쟁 감사합니다. 사령한 예산 갚지 말고 복지 예산 확충하라. 네. 네, 반갑습니다. 지난 2007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했던 그 장애 민중행동대회에서 혹시 사용했던 문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인권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입니다. 처음에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인권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인권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 인권이란 말을 찾아보았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써 있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기본적 권리.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 권리를 누군가에게 빼앗겼고 그 권리는 우리가 피를 흘려야만 다시 되가져올 수 있는 개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권리가 한 가지 만들어질 때마다 누군가 피 흘리는 투쟁으로 누군가 목숨을 건 발악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8년 전 오늘 이 세상을 떠난 최영란 열사는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수많은 활동을 하다 가신 분입니다. 대전 지하철 역사에는 모두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걱정돼서 자의적으로 설치를 했을까요? 최영란 열사의 목숨을 건 아니 죽음을 각오한 투쟁이 아니었다면 오늘도 우리는 집 밖으로 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은 우리가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를 되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참한 현실에도 체육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 나가지 못해 교실에 혼자 남아있던 아이가 화장실을 가지 못해 참다가 결국 바지에 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쌍둥이 두 아이가 모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 아이 한 명 밥 한 끼 먹이는데 1시간이 걸려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편히 앉아서 쉴 시간도 없이 10년 동안을 살아왔다는 어느 엄마의 고통에도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내 아이에게 교육은 생명이라고 내 아이도 그 학교를 다니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학생이라고 내 아이는 투명 인간이 아니라고 외치는 부모들의 소리에도 졸업 후에 직업을 가질 수 있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직업교육을 좀 해달라고 빌면서 외원하는 그런 외침에도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법대를 하면 7명이 정원인데 19명이 배치되어 어떤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 제발 법정 정원수에 맞게 특수학급을 설치해달라고 말하는 특수교사의 불만에도 철저히 개무시하는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우리 모두가 피 흘리며 죽는다 해도 우리는 인권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장애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장애인의 기본적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육받지 못하고 늘 배제되어 이 땅에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고통과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건 우리 세대에서 그만 끝을 내야 합니다. 끝을 내기 위해 다시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이 자리에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투쟁!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긴 우리 던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승리한다라고 가슴 깊이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네! 질긴 우리! 승리한다! 질긴 우리! 승리한다! 반주 주세요. 자, 몸을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투쟁이 아닌 것 별거 깡다구로 붙는 거지 기계를 꺼 나만의 생각도 꺼 그래야 단결 투쟁 승리부터 부터 쥐새끼 여기 우리 뚝심으로 질긴 우리 끝내 승리한다 함성 한번 날려주세요. 서로를 쳐다봐 자랑스러운 얼굴이야 당당하게 때로는 당당하게 기필코 단결 부터 총잡어 여기 우리 뚝심으로 질긴 자가 끝내 승리한다. 힘들 때서 나라 경제 크게 걱정하덜마 삽질하면 돼 4대 강대 운하 생쥐 새끼처럼 몸에 삽질 인터넷에 삽질하면 돼 노동자 민중 어쩌고 깝치는 놈들 삽질하잖아 뻥쟁이의 사기꾼의 위선자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는 짓은 삽질 거짓말로 떡칠 모든 게 삽질 대통령도 삽질 당나라도 삽질 삽질 또 삽질 재래시장 가서 떡볶이 처먹고 사진 한 방 찍어주세요. 앉아서 깝치고 있는 놈 놀고 있는 놈 이 나라 백성들 다 때려잡고서 자본만 살리겠다 지나가고 있고 민중들이 누구시느냐 밥만 먹은 조선당의 최후의 것 한참도 몰라 말해도 두들겨 패도 그렇다면 민중들이 청와대 접수하라 접수하라 두들겨 패도 그렇다면 민중들이 여의도 습니까? 얘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됐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반말이라 생각지 말고 여러분들은 됐다! 이렇게 받아쳐 주시고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의 마음과 민중의 뜨거운 분노를 담아서 저쪽으로 비행기 날릴 준비됐나? 시작! 자, 우리의 전선을 다시금 가다듬고 고개 발딱 들고 뜨거운 가슴으로 장애 해방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발톱질하면서 아이고 몸뚱이로 살아간다 친구여 이 세상에 기죽지마 미끄러져 한쪽으로 사니 한쪽이라도 굴복해 장애 복지 법조한 말로 우리의 생존을 이루고 있다. 도로 일어설 기회마저 빼앗긴 형제여 아차가 대통령 눈총을 끄고 사랑의 힘으로 하나로 자회창을 넣어라 해방의 나라 장애 해방 창세 아참이다. 우리는 뼈아픈 고통의 시련마저 싸워야 승리하리라. 차별의 폭력 눈점을 깨고 사랑만의 힘으로 하나로 자회청을 나라 해방의 나라 장애 해방 삼색 우리는 뼈아픈 고통의 시련 싸워야 승리하리라. 자, 저는 자리를 이동해서